포항 도심의 폐철도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가꾸는 그린웨이 사업이 완공됐습니다. 우현동에서 효자역까지 6.6km에 걸친 녹색 벨트가 조성됐는데 포항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를 통해 포항시의 민관위탁 체육시설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보도했는데 시의회도 포항시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멧돼지 개체수가 급격히 늘면서 경주에서도 멧돼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심을 지나는 폐철도가 숲이 돼 시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구간별로 조금씩 10년간에 걸쳐 만든 것으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도심을 가로지르던 철길이 숲길로 변신했습니다. 기적 소리가 나던 기찻길이 사람 웃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번에 개통한 구간은 효자역에서 옛 포항역까지 4.3km. 지난 2016년부터 25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산책로 옆에는 운동시설과 조형물, 그리고 분수 등 휴식 공간도 조성되었습니다. 철길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으로 저녁 운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저녁에 산책 나와서 가족들하고 다니기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 구간에 있는 불의 정원은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관정 공사 중 발생한 불이 금방 꺼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년 넘게 타며 외진들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도심 안에서 불 볼 수 있다는 게 좀 되게 좀 생소한 경험이었고요. 이게 2년 동안 지금 타오르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타오를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포항 철길숲 조성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돼 2011년 옛 포항역에서 우현동 구간까지 2.3km가 우선 개통됐습니다. 이번 개통 구간과 합하면 모두 6.6km의 녹색 벨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준공을 하였습니다만은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계속 확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와 예술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남북 쪽에 남아있는 폐철도 구간에도 숲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남북 방향인 이 철도숲과 동서로 흐르는 양악천을 복원 연계 그린웨이를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앞으로 경북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 운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대상은 총 23만 대, 경북에 등록된 차량 6대 중 1대꼴인데 이번 주 관련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경북에서도 사상 처음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도내 43개 대형 사업장이 가동률을 낮춰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였고 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가 시행됐습니다. 오늘 2부제 운행 단속 중이거든요. 네, 오늘 짝수 차량은 입장 가능한데 호스로 끌고 오셨네요. 그러나 서울시 등에서 실시한 노후 차량 운행 제한은 경상북도에선 조례가 없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효과가 크지만 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치여서 규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경상북도 의회가 최근 관련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경북에 등록된 차량의 16%인 노후 경유차 23만 대의 운행 중단 명령 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한 게 골자입니다. 적용 대상은 2005년 이전에 생산돼 연식이 13년 이상 된 경유차들로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이미 15일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다만 저감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에서는 제한의 제외를. 이 밖에 도의회는 미세먼지 특위를, 경상북도는 특별대책위원회를 각각 설치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더 찾기로 하고 올해 관련 예산에 사상 최대인 7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근데 박스형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공기청정기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경상북도는 지역 미세먼지 추이를 봤을 때 연간 4-5차례 정도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의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민간에 위탁한 포항시 체육시설에서 횡령 비리가 터지자 포항시의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또 포항에 부족한 산후조리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로부터 청림운동장 사용 관리를 위임받은 동네 청년의 간부가 사용료로 받은 3천여만 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체육시설 관리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은 포항시가 반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한 회계 장부와 통장 내역 확인 의무를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탁 관리자의 실적과 능력을 평가하도록 시행령이 2009년 개정됐지만 10년이 지나도록 포항시가 조례를 만들지 않아 비리를 키웠다는 겁니다. 체육시설 위탁 기관에 대한 회계 감사를 전면 실시해 혹시라도 위법이 발견된다면 위탁계약 해지, 부당이익 환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주혜남 의원은 산후조리원 부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포항에 신생아는 3,214명, 6군데 산후조리원 이용자 1,915명 외에 1,300여 명이 가정이나 타도시 시설을 이용했다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삼척시의 경우 2016년부터 삼척의료원 별관에 마련된 공공산후조리원을 원스톱 출산, 산후조리로 연결해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은 수도 계량기 검침원의 계약 해지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포항시가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까지 간 것은 지나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 검침원이 업무 소홀로 포항시에 1,200만 원의 손해를 끼치기는 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지 말고 1심 결과로 종결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포항시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대법원까지 이 소송을 끌고 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의회는 박희정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추경안 심사 등 열흘 동안 제260일의 임시회를 엽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본격적인 멧돼지 번식기를 맞아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멧돼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음이 짙어진 경주시 강동면 안개댐 인근의 한 야산입니다. 전원주택과 맞닿은 이 산에는 멧돼지가 자주 나타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 마을에 사는 김모 씨는 애완견과 뒷산 산책 중에 갑자기 나타난 멧돼지의 공격을 받아 애완견이 다쳤습니다. 평상시에 낮 시간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멧돼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바로 이 피할 사이도 없이 공격을 하는 것을 보니까 좀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잇따른 멧돼지 출몰에 포획단이 나섰습니다. 엽사들이 사냥개 10여 마리를 동원해 2시간 동안 멧돼지를 추격했지만 잡지는 못했습니다. 새끼를 한번 놓으면 보통 12마리, 새하 8마리를 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새끼를 놓고 먹이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 근처까지 오는 거예요. 경주시는 올 들어 멧돼지 10여 마리를 포획했지만 최근 번식기를 맞아 개체 수가 증가해 주민들과 농작물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야생 멧돼지의 경우에는 민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 또는 가축 등의 피해를 주거나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매년 멧돼지 퇴치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개체수 증가에 따른 사전 퇴치 작업 확대와 피해 예방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신진 작가들의 참신한 발상을 담은 현대 미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원 사업으로 탄생한 미술계 예비 스타들을 소개하는 전시회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문학의 소식 김정진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예술관 장르를 넘나들고 캔버스를 고집하지 않는 신인 작가들.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위트를 담아 캔버스에 옮기고 고전 설화 속 발휘되기를 독특한 병풍으로 되살리며 책을 읽으며 떠올린 기억을 바로 그 책에 그리기도 합니다. 신진 작가와 창작 스튜디오 입주 작가들은 예비 스타 작가로서 조금 젊은 경향이 보이는 그림 자체에서도 약간 활기가 느껴지고 다채로움과 뭔가 실험적인 정신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OCI 미술관이 최근 3년간 지원해온 신진 작가 18명의 그림과 설치, 미디어 작품들로 군산과 광양에 이어 포항에서 전시 중입니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젊은 작가들이 함께 모여서 전시를 함께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업이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나누고자 하는 취지로 고되고 힘든 예술의 길로 들어섰지만 끝없는 붓질의 고생이 그림의 진실이라고 말하는 작가. 기업은 이들과 같은 미술계 예비 스타 발굴을 위해 2010년부터 110여 명의 신진 작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전시와 공연 소식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에서는 소프트하우스 비욘드 스틸, 제14회 장두건 미술상 수상작가 류현민의 바람이 불어오면, 장두건 상설전 산과 들이 열리고 있으며 경주 조각가협회전이 라우 갤러리에서, 가족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은 경주 예술의 전당 원화홀, 최백호 콘서트 낭만을 담아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 자유특구 계획 추진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 자유특구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오는 7월 정부에서 지정 예정인 규제 자유특구 지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사업은 포항 영일만 1사 일반산업단지와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및 배터리 핵심 소재 추출 업체를 집중 유치하는 것이 골자인데, 배터리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의 농가 소득이 처음으로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8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도의 농가 소득은 4,090만 원으로 2017년에 비해 13.8% 증가했습니다. 농가 소득 가운데 순수 농업소득 분야 수입은 전년보다 34.8% 증가한 1,743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아침 쌀쌀했지만 낮에는 강한 햇빛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한낮에는 더웠습니다.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와 오늘 피부에 닿는 온도가 확연히 달랐죠. 오늘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따뜻했습니다. 당분간은 이 따스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경북 동해안의 낮 기온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서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경북 동해안으로는 바짝 메마른 대기에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7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3도, 독도 14도, 낮 기온은 울릉도 21도, 독도 1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비 예보는 들어있지 않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무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가 공공건축물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저명한 건축가들을 잇따라 영입했습니다. 도는 건축가 김중업의 제자인 배병길 건축가를 경북 총괄건축가로 위촉한 데 이어 김소근 건축가의 제자로 파주 출판단지 조성을 지휘한 김영중 건축가를 도청 신도시 건축 코디네이터로 위촉했습니다. 특히 배병길 건축가는 포항 경북 동부청사와 농업기술원, 공무원 교육원 등 14개의 공공건축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됩니다.